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XRP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리플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금 현재 리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뭘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가격 상승에 촉매제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리플의 확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먼저 브라질 확장, 리플 커스터디, 브로커리지, 재무회사, 그리고 바스프 라이선스를 신청했습니다. 리플이 브라질에서 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인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호주로도 확장을 했는데요. 금융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BC 페이먼트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리플의 해외 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XRP 재무회사 에버노스 홀딩에서 나스닥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척척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봐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리플의 기업 가치는, 리플이 얼마짜리 회사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의 XRP도 함께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026년 3월 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책정되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이 정도 시세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가격 올리려고 조금 산 게 아니고 7억 5천만 달러의 규모, 엄청난 규모의 매입인데요. 그런데 이 500억 달러, 이 500억 달러는 리플이 제시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리플이 알아서 그냥 대충 정한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줘야지 이 주식을 팔 것 같으니까,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사야 되니까 가격을 좀 쳐준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리플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일반적으로 리플의 가치는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 현금, 보유하고 있는 XRP, 그리고 리플이 인수합병한 자회사들이겠죠. 그리고 이 자산 외에도 네트워크 가치가 있습니다. 리플넷, ODL,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이런 관계가 리플의 가치를 더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리플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텐데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상들 하고 계실 텐데 바로 XRP입니다. XRP. XRP가 얼마냐? 어느 정도의 규모의 XRP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략 XRP의 비중이 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RP 가격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워낙 많이 XR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아까 500억 달러가 책정되어 있다고 했죠? 보유하고 있는 XRP의 가치는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적어도 보유하고 있는 XRP만큼의 가치는 매겨줘야지. 다른 거 다 제로라고 해도 XRP만큼은 그래도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쳐줘야 될 텐데, 이유는 XRP 600억 달러를 다 팔아서 현금화를 하면 600억 달러가 아니겠죠. 팔다가 가격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다 쳐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XRP의 비중만큼 회사 기업의 가치도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리플의 과거의 가치 평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기업 가치 100억 달러를 책정받았습니다. 이때 시리즈 C, 이건 회사를 확장하는 단계에서 투자를 받는 건데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외부 투자자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SBI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받게 됩니다. 이건 지분 바이백을 통해서 확장 단계에서 지난번에 투자한 거 내가 다시 살게. 1대1로 다시 오퍼를 넣어서 산 거를 의미합니다. 이때 150억 달러, 2024년 1월 113억 달러가 됩니다. 이때는 다시 내려갔죠. 이때는 소송이 아직 해결되기 전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요. 공개 오퍼를 넣어서 이 가격에 팔 사람 해가지고 사게 됐다. 그리고 2025년 11월 400억 달러로 껑충 올라섭니다. 신규 투자 라운드가 있었는데요. 외부 투자자들이 평가한 공식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도 해결되고 규제적 명확성이 생기고 또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리플이 트럼프 당선의 최고 수혜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자, 2026년 3월 500억 달러. 아까 설명드린 대규모 바이백이 있었는데 바이백은 1대1로 연락해서 이 가격 쳐줄 테니까 팔아. 이렇게 해서 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년 11월보다 지금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XRP 코인의 가격은 지금 한참 떨어졌잖아요. 뭔가 살짝 어긋나는 분위기인데 XRP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22센트, 보유 규모는 110억 달러입니다. XRP를 110억 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는 100억 달러. 이건 좀 많이 쳐준 느낌이죠. 2022년 1월, 이때 XRP 가격이 75센트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XRP의 가치는 337억 달러. 이때는 한 반 정도 쳐줬죠. 2024년 1월, XRP 가격 55센트, 보유 규모는 247억 달러. 이때도 한 반 정도 쳐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25년 11월 400억 달러였을 때 XRP 가격이 2달러 15센트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보유 규모도 올라갔겠죠. 967억 달러. 자, 지금 3월 500억 달러 가치인데 XRP 가격이 대략 1달러 46센트 정도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657억 달러 규모의 XRP입니다. 자,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500억 달러 가치인데 XRP는 657억 달러. 이거보다 낮으니까 좀 저평가일까요? 그런데 과거와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XRP에 한 반 정도만 쳐줬으니까 지금 굉장히 과하게 고평가돼 있다. XRP 규모가 657억 달러라고 하면 뭐 한 300억 달러 정도가 돼야지 얼추 한 반 정도니까 흐름상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높게 쳐서 XRP를 거래했을까? 이게 너무 고평가돼 있던지 아니면 이게 너무 저평가돼 있다. 여기서 한 20% 정도 상향 조정이 됐으니까 XRP의 가치도 대략 한 1200달러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 XRP의 가격도 한 2달러 50센트 정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리플 주주들이 리플의 적정 가치는 이 정도는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2달러 15센트보다는 한 20%더 위로 올라가는 게 적정 가치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주주 몇 명이 우겨대는 게 아니고 거래가 이렇게 성사가 된 겁니다. 리플도 수긍을 하고 7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움직였다. 이것만 보면 XRP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이제는 리플과 XRP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작 관심 있는 건 바로 XRP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야 합니다. 리플은 뭐죠? 리플은 발행사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리플랩스. 우리가 흔히들 리플이야, 리플 샀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산 리플은 XRP입니다. XRP가 바로 코인 이름. 블록체인의 이름은 XRP 레저. XRP 레저는 2012년에 출시되었습니다. XRP의 주요 목적은 국제 송금 시장 혁신,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가능, 중개 통화 역할, 서로 다른 화폐 간 교환 시 브릿지 통화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온 디맨드 리퀴디티, ODL이라고 하는 리플의 서비스에서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XRP의 장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트랜잭션 속도는 3에서 5초입니다. 낮은 수수료. XRP 레저의 수수료는 0.0001. 이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실수로 0을 하나 빠뜨렸는데 0.00001 XRP입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그리고 XRP는 초당 수천 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의 성장과 XRP 레저, XRP 코인의 가격은 비례하는 걸까요? 뭐 일단 같은 회사니까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리플이 잘 되면 브릿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플이 인수합병을 많이 하고 있죠. 신규 인수 기업과의 시너지가 생길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 신뢰도가 XRP ETF의 매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리플에 초점을 맞춰서 리플이 최근 힘있게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열렸죠. 스테이블 코인에 리플도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에 뭐 먹을 거 있나?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클래리티 법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모두가 뛰어들어서 이 조그만 그 이자 가지고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뭐가 가능해지죠? 결제가 가능해지고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고 또 송금할 때 한국으로 돈 보낼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선호되다 보니까 리플도
야,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한다. 그러면서 출시한 게 바로 RLUSD, 리플 USD입니다. 이 RLUSD는 이더리움과 XRP 레저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RLUSD가 요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의 채택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RLUSD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그리고 미국 통화감독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 여기서 RLUSD를 활용해서 내부 거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BNY 멜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여기서는 RLUSD를 뒷받침하는 현금이나 국채가 있겠죠. 이 현금이나 국채를 우리가 수탁해줄게, 수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여러 전통 금융권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을 사용하는 여러 은행들이 있습니다. XRP는 아니지만 리플렛, 리플의 다른 금융 서비스, 이걸 사용하는 기존 고객들이 RLUSD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도 어차피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니까 이왕이면 벌써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의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RLUSD 뜨겁다고 하는데 XRP와 경쟁이 되는 건 혹시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데, RLUSD로 다 가버리면 송금, 결제,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버리겠다, RLUSD로 하지 뭐, 이러면 XRP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XRP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걱정이 생깁니다. RLUSD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RLUSD가 너무 중심이 되고 XRP 활용이 줄어들게 되면 XRP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리플이 RLUSD만 밀고 XRP는 야, 좀 이따가, XRP는 오케이, 나중에 나한테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 RLUSD를 쳐다보고 있는데 RLUSD는 어디에서 거래가 되죠? 바로 XRP 레저, 그리고 이더리움. 어디가 더 볼륨이 클까요? 당연히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다 거래가 돼버리면 정작 XRP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리플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 XRP 레저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겠죠. 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의 급부상은 브릿지 통화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 받고 여기서 끝. 이거 원화로 안 바꿔도 돼. 엔화로 안 바꿔도 되고 내 나라 통화로 안 바꿔도 그냥 USD, RLUSD 이런 거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이러면 굳이 브릿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브릿지 통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브릿지 통화에 대한 수요를 XRP가 다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제 송금 이거 다 XRP가 혼자 다 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XRP는 이 부스러기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전체 국제 송금의 1%만 가져와도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절망적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보자면 RLUSD가 잘 되면 XRP 생태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기관 신뢰도도 향상되겠죠. 온체인 거래가 확대되면 XRP 레저에서 XRP 수수료 사용이 올라갑니다. XRP 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전량 소각됩니다. 전량 소각. 얼마 안 되지만 0.00001 XRP지만 그게 소각이 된다. 그렇다면 XRP 유통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지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XRP 레저 기반에서 뎁들이 많이 생기고 AI까지 혹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좀 물량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버추얼 프로토콜의 자회사 T54AI는 AI 에이전트가 이제 X401을 통해 XRP 레저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XRP와 RLUSD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 기반 디파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파이에서 대출을 한다든지 거래를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추적하거나 현금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RLUSD를 통해 유동성 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XRP 레저 생태계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RLUSD의 성공은 XRP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XRP를 직접 쓰든 안 쓰든 생태계 확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리플이 잘 되면 결국 XRP도 수혜를 받게 됩니다. 왜? XRP가 리플의 기업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XRP가 잘 돼야지 리플도 높게 평가가 되고 리플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리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XRP의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